도회적인 생각. 아침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마루문이 열리며 아주머니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다. 안주 안 나갔어요? 나 새댁이네 바깥에 나무 좀 치고 풀 좀 벨라고. 손에는 보란듯이 낫과 톱을 들고 있다. 아, 자꾸 비가 와서 미루고 있는데 저희가 할게요. 했더니 어찌나 우거졌는지 안 치고 있으면 이제 뭐 굉장해져요. 아, 밭을 해보라고 줬으면 지대로 해야지. 에이, 혼자 소리인 듯 중얼거리셨다.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며 따라 나섰다. 4시쯤 봄이 아빠 진호씨 새벽 아빠가 길 보수 작업을 하러 왔다. 어제 아주머니가 차들이 어찌나 드나드는지 길이 패였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집에 드나드는 차들 때문에 길이 많이 패이긴 했다. 이번 비로 집안이 약해져서 더 심해진 것 같다. 남자들은 자갈과 모래로 길을 보수하고 나는 술안주를 만들었다. 4명이 하니까 금방 해치워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네 어른들이 요즘 많이 날카로워진 것 같다는 얘기가 주였다. 특히 갑구씨 어머니와 우리 아주머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여러 얘기들이 나왔다. 그냥 비워두면 무너져버리는 빈집에 들어서 살림을 살고 농사질 사람이 없어서 노는 땅에는 농사를 짓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나 보다. 그래도 우리가 있어서 잔소리할 대상이 있고 그게 심심한 어른들한테 보약이야. 봄이 아빠의 말이었다. 이제 우리가 쉬이 떠나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서 제대로 살았으면 해서 그럴 거라고. 좀 게으르게 살면 어떠냐는 생각도 어쩌면 너무 도회적인 생각일지도 모른다. 부부 간첩. 느릅골론에 피를 뽑으러 갔다. 참을 준비하고 장화를 신고 나선 시간은 8시. 논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발치에서 뭐가 푸드득 하고 날아올랐다. 이마부터 꼬리까지 화려한 깃털을 가진 통실한 장기였다. 승희씨가 말했다. 엊그제는 묵집 있는 데까지 암꽁이 새끼들하고 놀러 나왔더라고. 얼른 쫓아보냈지. 사람들이 보면 잡을지도 모르니까. 자식들 겁대가리 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는가 봐. 물장화로 갈아 신고 오후 3시까지 점심도 안 먹고 피를 뽑았다. 허리를 펴는데 잘 안 펴진다. 논 주변은 그늘이 시원찮아서 냇가의 바위에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다. 냇가로 가는 길가에는 원추리 까치수염이 한창 예쁘게 피어있다. 까치수염은 꽃이 지는 중이었고 원추리는 물이 올랐다. 너른 바위에 자리를 잡고 손발도 씻고 도시락을 펼쳤다. 시장에서인지 더 꿀맛이었다. 커피를 마시고 10분쯤 누워서 쉬다가 다시 논으로 돌아가 피를 잡았다. 성질 급한 내가 아무래도 승희씨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승희씨는 꼼꼼하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곳에는 피가 한 포기도 안 남는다. 어쨌건 내 분량을 다하고 승희씨 몫의 줄을 거꾸로 해 들어가다 서로 만났다. 동무, 드디어 접선했구려. 언젠간 이 순간이 오리란 걸 알았소. 고맙소. 산 그늘이 깊어지기에 개울에서 대충 씻고 간식으로 챙겨온 떡을 그제서야 먹었다. 마지막 햇살이 서쪽 하늘의 구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둘 다 낡은 군복 차림으로 산길을 내려오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었다. 예전 같으면 간첩이라고 신고했겠다. 맞아, 수염도 안 깎고 머리카락도 긴 수상한 남자. 차례 안 맞는 이상한 옷차림을 한 여자. 얼굴은 안 씻어서 초췌하고 이상한 가방을 둘러매고 어두워오는 산길을 내려가는. 그러다가 우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음 끝에 몰려오는 적막함의 정체. 이 꿈같은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으리란 생각 때문일 것이다. 샘물 할머니. 점심나절에 윤영건 어른댁 아주머니가 들어서기에 수박이라도 내려고 냉장고 문을 여니 아이고 새댁이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샘물 할머니가 맹장염이래. 빨리 차 좀 가지고 와 하고 소리쳤다. 갑자기 복통이 심해서 읍내의 중앙의원에 갔는데 빨리 점촌으로 가보라 한다는 것이었다. 샘물 할머니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운 분으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집에 산다. 이제 너무 약해지셔서 거동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 밭농사를 하는 분이다. 겨울에는 마을 남자들이 번갈아 땔감을 해다 주곤 한다. 읍내의 중앙의원 침대에 누워있는 기운이라곤 하나도 없는 할머니를 모시고 점촌 제1병원을 찾아갔다. 중앙의원에서 받아온 소견서를 보여주었더니 주말이라 수술 담당 의사가 없다고 상주로 가보라고 했다. 힘든 몸을 겨우 이끌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앙상한 발에 다시 신발을 신기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주말에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 주었다. 길눈이 어두운 편이라 이리저리 헤맨 끝에 병원에 도착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니 아들 부부가 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 손을 잡고 아드님이 오시니 든든하네요. 저 갑니다. 뵈러 올게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는 들릴락 말락하는 목소리로 새댁이가 애를 썼네 하셨다. 그리고는 집에 가면 거기 나무 찬장에 밥 남은 게 있는데 쉴지 모르니까 갖다 먹어요 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영건 어른댁 아주머니께 샘물 할머니 동생한테 연락해야겠죠? 했더니 어이구 연락하지 마. 큰일 나요. 나도 연락하려고 했다가 말리길래 안 했어. 그 며칠 전에 영분 할매가 샘물 할매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제대로 안 모신다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샘물 할매가 영분 할매한테 화가 잔뜩 나서 둘이 싸웠대요. 에휴, 그럼 쓰나 남의 자식인데 100번 잘못했지 하셨다. 아들도 한다고 해요. 이 할머니가 좀 별나야지. 얼마 전에 아들이 왔다 갔는데 그때도 막 마시간 국수를 아깝다고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서 막 아들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막 할머니랑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또 용돈 주면 마을에 오는 온갖 장사꾼 물건은 다 팔아주는 기라. 그 만병통치약 같은 거 있잖아. 한 푼 두 푼 아낀 돈을 그런 거나 사서 대리 먹고 응? 아들 말은 그런 거 불량이니 사 먹지 말고 차라리 맛있는 고기를 사 먹으라는 거지. 아들 말이 100번 맞지. 안 그래요? 아들 욕할 거 하나 없어. 그것도 대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고 아주 죽을 판인기라. 뭐 맞벌이 한다지만 뭐 돈이 남아 돌겠어요? 에휴, 하며 혀를 찼다. 낭만새. 또 비다. 밤새 퍼붓더니 지금은 좀 잦아들고 있다. 뒷창을 열고 산의 나무들이 풀들이 비에 젖는 모습을 바라본다. 간간히 새소리도 들린다. 비가 오면 새들은 숲의 어딘가에 숨어서 비를 피하겠지. 그러나 모든 새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이제는 안다. 언젠가는 창밖으로 전깃줄에 앉아 고스란히 비를 맞고 있는 새를 보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승희 씨는 소박을 맞았나 보다 했고 나는 낭만새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문득 새들도 저마다 다른 기질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새는 세찬 빗줄기를 꼼짝도 않고 오래도록 맞았고 나는 가서 말이라도 붙여보고 싶을 정도로 그 이유가 궁금했다. 너 무슨 일 있니? 장마 기간 동안 밭의 작물들이 짓무르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추는 태양에 탱글탱글 여물어야 매운맛을 내는데 이제 싱겁기까지 하고 장마 후에 탄저병이 오는 것은 불보듯 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가물면 가문대로 장마지면 장마진대로 만연바라는 날라리 농민이다. 그러고 보니 1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이곳에 살면서 라는 감탄사를 평생 해온 것보다 더 많이 내뱉고 있다. 쨍하게 맑은 하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눈 덮인 산과 들, 잠시도 멈추지 않는 구름의 움직임, 수많은 새들의 노래, 개구리들의 합창, 풀숲에서 만나는 벌레들의 사랑 장면, 자연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공짜 공연을 원 없이 관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 뽑기. 오랜만에 갯날이라 좋긴 했지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논에 피를 뽑으러 갔다. 이제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동안 계속되는 굳은 날씨로 미루어왔던 터였다. 참을 챙겨서 논으로 가는 도중에 터진 둑 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 봄이 아빠와 새벽 아빠를 만났다. 우리가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며 새벽 아빠가 근데 돗자리는 왜 가져가오? 하기에 우린 돗자리 없어도 돼 하고 대답하며 웃었다. 장마 때문에 못 온 사이에 벼랑 피가 많이 자라 있었다. 피를 뽑으려고 엎드리니 제법 억세어진 벼 이파리가 얼굴에 닿아서 뺨이며 눈을 찔렀고 뿌리를 깊이 내린 피도 저번보다 잘 안 뽑혔다. 이번에도 내가 속도가 빠르니 승희 씨가 야, 당신 데리고 오니까 진도가 정말 잘 나간다 하고 칭찬을 했다. 그래도 당신이 훨씬 꼼꼼하게 하잖아 하고 답했지만 솔직히 승희 씨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꾸무럭댄다. 승희 씨의 피 뽑는 모습을 관찰했다. 먼저 피를 발견한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잔뜩 있는 피를 꼭 발견부터 한다. 하나를 뽑는다. 한 주먹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뽑는다. 뿌리를 논물에 담그고 살랑살랑 흔든다. 그냥 논물에 붕덩 담그고 철철 흔드는 게 아니라 실뿌리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깨끗해진 피를 들여다보고 남은 흙이 없는지 확인한다. 여기 멀리서 봐도 팥뿌리처럼 하얀 핏뿌리를 보면 데쳐서 나무를 해먹고 싶어진다. 이렇게 뽑은 피들을 왼손에 하나씩 모은다. 한 주먹이 되었을 때 오른손으로 옮겨지고 논둑 밖으로 던진 다음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한다. 다시 한 걸음 나가서 잔뜩 있는 피를 발견한 다음 서서히 허리를 꺾는다. 하긴 실적이나 속도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바였으니 어쩌면 그의 느림과 나의 빠름은 기질의 차이일 뿐 견주어 얘기할 것은 못 되는 것 같다. 이 피를 다 뽑으면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래서 혼자 킥킥대며 승희 씨의 흉내를 내보기도 했다. 발견하고 뽑고 확인하고 던지기. 아무도 없는 산골, 맑은 하늘, 새소리. 우리가 눈물을 휘젓는 소리 외엔 고요하기만 한 그 순간의 평화와 자유로움에 취해 피를 뽑는다는 행위조차 잊었던 것 같다. 캠프를 열자. 햇살 좋은 마루에 기농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이번 여름방학 때 분교 아이들을 위해 캠프를 열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캠프 경험이 많은 새벽 아빠가 아이들은 잘 먹이만 주면 잘 논다 고 하여 봄이 아빠는 잘 먹일 후원자를 찾기로 하고 주말 학교 경험이 많은 혜경씨나 유치원 교사 출신인 담비 엄마의 도움도 받기로 했다. 분교 아이들 외에 읍내 아이들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분교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결손가정 아이들이 반이 넘는다고 했다. 캠프 준비. 드디어 내일부터 아이들 캠프가 시작된다. 일기예보로는 내일 오후에 많은 비가 온다 해서 캠프를 연기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냥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새벽 아빠와 나 그리고 먹을거리를 담당하기로 한 막달레나는 점촌에 나가서 장을 보기로 했고, 승희 씨와 봄이 아빠, 어성 아빠, 베드로 씨는 황토 염색에 필요한 흙을 채취하고 캠프 장소인 쌍용 분소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는 일도 하기로 했다. 식재료와 간식거리를 산 다음 아이들 각자의 체격을 고려해 35장의 티셔츠를 샀다. 시장 통해서 순댓국밥을 먹은 다음 문방구로 가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과 포장지와 놀이에 필요한 물품도 샀다. 돌아오는 길에 읍내의 황소식육점에 들러 돼지고기 15근을 샀는데 마을 아이들 캠프라고 했더니 고기도 넉넉히 주었다. 당일에 들리면 아이스박스용 얼음도 충분히 주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루에 음료수 상자가 놓여 있어 누가 다녀갔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소여물을 주러 온 아주머니가 샘물할머니 아들이 사온 거라고 했다. 지난번에 샘물할머니가 맹장염이라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간 일이 고맙다고 일부러 들린 것이다. 할머니는 어제 퇴원을 해서 모시고 왔는데 맹장염이 아니라 심장이 상해서 그런 것이었다고 했다. 모두 마루에 앉아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포장했다. 밤에는 캠프에서 부를 노래들을 전지에 적고 아이들 낙서판과 모둠 점수판도 만들었다. 그리고 핸드마이크 건전지를 충전하고 혹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메모해 두었다. 살맛 나는 세상. 캠프날 어른들은 간단한 회의를 한 후 시설팀은 쌍용 분소로 가고 새벽 아빠와 나는 농암 솔숲 공터에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내가 진행하는 시간이 끝난 후 나는 먼저 쌍용 분소로 갔고 새벽 아빠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하느라 아이들과 같이 남았다. 쌍용 분소는 가은 성당에서 아이들과 야영도 하고 간혹 기도 모임도 하는 집이라고 했다. 아래 위에 마당이 있고 큰 방과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흙집이라 시원하면서도 푸근한 느낌이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먼저 와 있던 남자들은 배롱나무 그늘 아래에서 대나무로 물놀이 시간에 쓸 물총을 만들고 있었다. 길 건너가 계곡이라 황토 염색과 물놀이를 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제일 큰 걱정이 날씨, 그 다음은 공간에 비해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는데 따가운 날씨와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하는 아이들이 생겨서 20명 선으로 딱 알맞게 정리가 되었다. 모두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함께한 아이들도 어른들도 만족스러웠던 캠프였다. 아이들을 차로 태워주고 돌아와 청소와 평가회를 한 다음 뒤풀이를 하러 모두 베드로 씨 집으로 갔다. 국수를 삶아 먹고 마당에서 80년대 가요를 몽땅 부르고 어린 강아지들의 앞발을 잡고 춤도 추었다. 그 사이에 달이 둥실 떠올랐다. 한참 놀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딸아이한테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경순 아줌마가 와서 닭도리탕 해주고 갔어요. 종순쌤이 인라인 태워주었어요. 이곳에도 그곳에도 좋은 어른들이 가득한 살맛나는 세상.